자,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삼각형에서? 우리가 총 3심을 배워요, 3심.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삼각형에 대한 거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내려 나오니까 3심 뭐죠? 내심, 외심, 무게중심. 예전에는 5심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심과 강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심을 배웠다. 수심은 뭐 수직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만나는 점 해가지고 나는 5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두 개가 또 어떻게 됐다? 슬프지만 왕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심을 배웁니다. 3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심각하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몰라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알아야 되겠고,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서호야? 무게중심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그림을 그리면? 2등분. 그치. 그 선을 우리가 이름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그걸 대변이라고 했죠. 마주볼 대자를 써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걔는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하는 그 어린왕자 같은 느낌으로 우리 어린왕자에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이름을 모르면 이제 걔는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선의 이름이 뭐다? 그게 중선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선. 이게 중선이에요. 그래서 세중선의 무슨 점이 무게중심이다? 세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세중선의 무게중심. 그래서 이 중선에 몇 대 몇 되는 점의 무게중심이 있냐? 2대 1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몇 대 몇 되는 점이 있다고요? 2대 1.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닮음을 통해서 2대 1이 되는 거를 언제 증명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증명을 합니다. 닮음을 통해서. 그래서 요게 다 2대 1이에요. 여기도 2대 1이에요. 이 B가 다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2대 1의 B를 가지는 데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게중심을 찾을 때는 내분점을 딱 몇 번 쓰면 나오냐? 2번 쓰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세 점을 알아. 좌표를 알아. x1, y1, b좌표는 x2, y2, c좌표는 x3, y3라고 하면 먼저 뭐 찾아? 요 중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 p좌표를 찾는다고. bc의 중점을 찾는 거니까 이 p좌표는 뭐가 된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면 되죠? 중점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중점 좌표 찾는 거. 그래서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눈 게 x좌표. 그 다음에 y2 더하기 y3를 2로 나눈 게 y좌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p좌표예요. 그 다음에 이 AP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무게중심이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게중심이 내분점지에 배우느냐? 왜 내분 공식을 몇 번 쓰면 나오니까? 2번 쓰면 나오니까 내분점에 바로 이 무게중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분모가 2 플러스 1에다가 분자는 1하고 얘 곱하고 2하고 얘 곱하는 거죠.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y좌표도 2 플러스 1에다가 요거 첫 번째는 y1 더하고 그 다음에 2랑 요거랑 곱하니까 y1, y2, y3가 나와서 산수의 평균이 나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3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누는 산수의 평균. 여기도 y좌표 3개 더하고 몇으로 나누죠? 공식은 겁나 외우기 쉽죠. 이 공식을 못 외울 정도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거의 뭐 지능이 거의 두 자리가 100%지 않을까 못 외웠다면 그렇죠? 뭐 세 자리만 넘어가는 친구들 다 외울 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개념이 나오냐? 이게 뭐 공식이에요. 3분의 여기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가지고 또 뭐를 만들 수 있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m 대 n으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습니다. 뭔 소리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래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세 변을 가지고 그냥 내가 뭐 m 대 n 여기서 이제 m 대 n 되는 점 p좌표라고 하고요. 여기도 m 대 n 되는 점 이거를 q좌표라고 하고요. 여기도 m 대 n 되는 점을 r좌표라고 한다고 치면 이 PQR로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PQR로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얘의 무게중심을 구하나 원래 ABC의 무게중심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같습니다. 공식으로 해서 구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ABC의 무게중심과 누가 같다? M 대 N으로 만들어진 뭐가 같다? PQR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계산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엄청 어렵지 않은 거니까 무게중심이 왜 나왔으며 그리고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공식으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분점 풀 때 공식을 많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별로 안 썼죠?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공식 쓰는 거를. 뭐 굳이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 간단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복잡할 때도 있어요. 공식 쓰는 게. 특히 여러분들은 외분점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더 공식 쓸 때 귀찮아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로이는 배웠죠? 저번 교육과정에는 외분점이 있어서. 외분점이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죠. 그래서 공식 쓰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을 때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나는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고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다면 두 개를 혼용해서 더 간단한 거, 내가 선택지를 길게 준 거야. 여러 가지 준 거야. 니네들이 계산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골라서 써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추가 선택을 준 거죠. 맞아. 그러면 53번은 사실 너무 쉬운 문제죠. 아니에요? 53번은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 문제잖아. 그래도 53번 같은 문제는 요즘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 쓰면 그냥 끝나는 문제잖아. 3,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3B C는 2B 더하기 3, A 플러스 A. 그래서 이게 X좌표끼리 다 더해. 3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3을 더하고 3으로 나눠주면 이게 X좌표. 이게 2래요. Y좌표끼리 다 더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더하기 A 플러스 1을 또 3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나온다? Y좌표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냥 X좌표 다 더해 3 나눠주면 무게중심이 X좌표. Y좌표 다 더해서 3 나눠주면 무게중심 Y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우리 놀리는 거죠. A 더하기 2B 더하기 3, 3은 6이죠? 3이 6. 그래서 A 더하기 2B는 0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식에서. 여기도 A 빼기 3B 빼기 1은 넘어가면 3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넘어가면 A 빼기 3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감법을 쓰면 뭐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빼면 5B는 5니까 B는 1,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 곱하기 B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틀리면 아마 공부한 애들 중에서 나 혼자 틀렸을 것이다. 뭐 공부하면 다 맞을 만한 문제겠고요. 넘어가 봅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57번은 57번 보세요. 57번은 그 제곱해서 앞에 나왔었냐 안 나왔었냐? 57번 앞에서 나왔다 안 나왔어? 그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무게중심이라 했던 게 아마 그때도 설명해줬을 텐데 어디 문제 있죠? 31번에 있었죠? 31번에 있었던 문제인데 요거예요. 그냥
31번에 썼던 문제인데 이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를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뭐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P좌표를요 여러분들이 그 x, y라고 놓고 문제 푸시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x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y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면서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해주겠고, 자 56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되죠? 아까 설명했죠. 56번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모아서 무게중심을 구하나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56번은 그냥 A, B, C 무게중심 구하면 돼요. 56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이랑 거기 나오는 DF입니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같아요. 어쨌든 2대1로 내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구하지 않아요. 이거 구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계산 안 해줄게요. 그럼 57번만 잠깐 언급을 할게. 57번 다 안 풀어줄 건데. 자, 57번에 보면은 P좌표를 x, y라 놓을게요. 그럼 PA제곱이 뭐가 되냐? PA제곱, PB제곱, PC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PA는 x 빼기 x1의 제곱이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 빼기 y1의 제곱이 나오겠고 이게 다 가는 거죠. 이게 뭐. 그 다음에 x 빼기 x2의 제곱, y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으로 x 빼기 x3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y 빼기 y3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하면 그래서 요거를 봐봐. x제곱, x제곱, x제곱 나오니까 이게 3x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1참 개수가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 x2, x3의 x가 나옵니다. y좌표도 이렇게 상수는 안 쓸게요. 3y 제곱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2배의 y1, y2, y3의 y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상수항이 쭉 나올 거예요. 상수항, 그리고 x1 제곱, 뭐야, y2, 뭐 이거 나오는 게 안 신경 안 쓸게.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가 여기서 보면 끝나요.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가 x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면 이게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6이 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면 그냥 여러분 대칭축 찾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의 x1 더하기 x2, x3일 때가 최소값인 거예요. 이게 약분되면서 3이 되겠죠. 이게 무게중심 나오죠. 이렇게. y도 똑같아요. 대칭축 찾으면 y값이 또 뭐가 나온다? 최소가 될 때 y값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 좌표라는 게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도 2차 함수의 뭐가 기본이 되는 거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당연했지만 대부분의 최대 최소의 최소값은 언제다? 꼭지점일 때. 그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여러분 공식 다 외우고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미친듯이 씁니다. 이걸 뭐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지금 공부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는 그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다 안 해줄게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끝나요. 57번이. 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나오는데 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특징 중에서 뭐를 쓰냐?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2등분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뭘 쓰냐면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개념적으로 이 대각선이 2등분이 돼요. 이렇게. 이 대각선이 이렇게 2등분이 돼요. 2등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질을 쓰냐면 여기서 내분점을 쓰는데 AC의 중점과 뭐의 중점이 같다?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첫 번째. 요게 평행사변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내분점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엄청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길이 같다. AB랑 어디 길이 같다? DC 길이 같다. 그 다음에 AD랑 어디 길이 같다? BC 길이 같다. 이게 평사 개념 중에서 이거를 써요. 왜 이걸 쓰냐? 우리가 배운 개념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내분점을 배웠죠.
그래서 이게 총 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거의 쓰거든? 왜냐면 배운 거 2개랑 연결되는 특성이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에 더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대각이 서로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각도를 여기서 언급할 일은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개념을 많이 쓰는 거야. 평사에서. 근데 이 평사에서 얘가 이제 마름모가 돼요. 마름모가 되면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제 마름모로 진화가 되려면 이제 마름모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추가가 돼야 되냐? 2가지예요. 이 대각선이 수직한다. 그러니까 이 직방은 우리가 당연히 배우기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마름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평사에서 마름모가 되면 첫 번째 뭐가 된다? 어떤 게 추가되냐면 AC랑 뭐가 수직이 돼야 된다? BD가 수직이 돼야 돼. 요거 아니면 두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이렇게. 요 둘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평사가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직방을 배우게 되면 두 직선이 수직할 조건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중간고사 때. 또 얘는 뭐 당연히 배웠었죠. 두 점 사이에 거리공식 쓰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게 셀에서 아직은 셀을 이게 다 뒤엎는 게 아니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일단 얘는 안 나올 거야. 왜냐 아직 직방을 안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 중간고사 때는 얘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어째 범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마름모 할 때. 하지만 얘가 항상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중간고사 때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왜냐 나오니까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몰라도 되니 우리 요이야?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곤란해져요. 자 그래서 요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 풀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개념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거 뭐 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세하게 공부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유튜브에서 그냥 쓰잖아요? 미친 듯이 나와요, 영상이. 아니, 영상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나온다고. 여러분들 맨날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냥 몇 번 보세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그러면 뭐 자세한 게 더 나올 거예요. 나는 일단은 뭐 이거 자세하게 해줬기 때문에 언제? 방학 때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풀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더 자세하게 안 할게요. 방학 때 정말 자세하게 다 해줬어요. 모든 거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58번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꼭지점 D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D 좌표를 먼저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B가 5,0, C가 8,4고 D 좌표 모르니까 D를 A, B라고 줄게요. 그러면 뭐 쓰면 끝나는 거야? 이거 쓰면 끝나요. 그냥 중점 길이 같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AC의 중점이랑 뭐 같다는 거 쓰면 끝난다고요? BD의 중점이 같다. 이거 쓰면 끝나요. 겁나 쉬운 문제죠. 사실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AC의 중점 X좌표부터 갈까요? X좌표, Y좌표 따로 이렇게 구해봅시다. Y좌표. 그럼 X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A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4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0 더하기 B니까 B가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2 곱하면 7이죠. A 플러스 5가 7이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여기도 B는 그냥 8이 보이죠? 끝이에요. 그래서 D의 좌표는 2,8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문제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이것도 틀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니까 하나 풀어볼까요?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림이 조금 돼야 돼.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여러분들이. 도형을 못하는 애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리질 않아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뭐
3년이라도 잘할 방법이 없다. 그냥 한글이고. 네. 자,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무슨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일단 여기가 M인데 이게 다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2등분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BM이 ABC의 중선이에요. BM이 ABC의 중선입니다. 마찬가지로 ADC의 삼각형의 중선이 또 TM이에요. 그리고 2대1 되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여기도 2대1 되는 점에 뭐가 있다?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ABC의 무게중심을 G, 여기가 G라고 했고 여기는 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또 보면 알지만 2대1, 2대1이니까 이게 2대 2대 2예요. 정확하게 몇 등분 되는 거죠? 3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는 이 대각선의 3분의 1을 구하면 끝나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G하고 G'의 길이는 BD 길이의 3분의 1이라고요. 정확히 3등분 되니까. 그럼 BD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 피타고라 정리를 구하면 되죠. 누가 보더라도 피타고라 정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D 길이가 뭐가 되죠? 자, 이런 계산할 때 복잡하잖아. 잘 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6하고 11로 하면은 이제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기본인 거야. 잘 들어. 이거 몇 대 몇이야, B가? 1대 2죠. 잘 보이나요? 그럼 1대 2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빗변이 뭐가 나오죠? 루트 5죠. 아, 어려워? 루트 5가 여기까지? 6배 나눴지? 그럼 나중에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6배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산도 가능하다. 이거 6루트 5예요, 그냥. 1대 2로 하면 루트 5가 빗변이 나오겠고 그 6배 하면 6루트 5잖아. 그래서 요 BD 길이가 6루트 5라고 이렇게 전한다고. 근데 대부분 애들 보면요 6의 제곱하고 10의 제곱으로 가요. 복잡하게 간단 말이야. 그럴 이유가 없어. 근데 대부분 그렇게 계산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시켜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수학 잘하는 놈들만 어떻게든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하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1대1로 보면 뭐 피타고라 정리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 근데 6배 하면 된다고. 6루트 5.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6루트 5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답은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응? 왜 없죠, 답이? 아, CDM의 무게중심이었냐? 아, CDM의 무게중심이었네요. 네, 문제 잘못 읽었네요. ACD의 무게중심이 아니었어요? 속았네요, 이거. 자, 그러면 CDM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아, 문제가 ABC는 맞았어. 여기는 맞았어요. ABC는 맞았어요. 문제가 여기 G가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G가 G'이 여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 잘못 읽었네요. CDM의 무게중심이야. CDM. 그럼 누구냐? CDM은 얘죠. CDM 얘죠. 그죠? 얘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몇 대 몇에 있는 거야? 이게 중선이 되겠죠? 이게 중선? 같아지니까 여기에 2대 1이 되는 점에 뭐가 있다? G'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그거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내분점을 통해 가지고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점을 여기로 둘게요. 원점을 B로 둘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점을 B로 둘게요. 그러면 요 좌표는 이게 1대 2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6의 3분의 1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이 10의 3분의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4가 되겠죠? 내분점 쓰면.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가 나온다? G좌표가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다 3분의 1. 3분의 1. 여기 원점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좌표는 여기 좌표가 가운데 점이잖아. 중점 좌표니까 이게 몇 점 퍼 되냐면 이게 3,6이 돼요.
1,1에서 오른쪽으로 갔지. 수직, 그냥 평행에 갔을 거야, 1,6에서. 그럼 이게 2대1이 되잖아.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이란 말이야. 그럼 3에서 2대1이면 요 길이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요 좌표가? G'이? 오른쪽으로 2만큼 갔잖아. X에서 4니까 5,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약간 문제를 좀 잘못 봤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G랑 G'은 3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13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내가 아까 전에 CDM이 아니라 요거로 봤어요, 무게중심을. 그래서 아까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문제 잘못 봐서. 그럴 수 있죠. 문제를 잘못 보면 그렇게 잘못 나올 수 있겠고,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각의 이등분선은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각의 이등분선은 미친 듯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뭐가 미친 듯이 나온다고요? 내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 조건이 아니야. 근데 외각의 이등분선은 여기만 배우면 잊어버려도 돼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단원만 지나가면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일단 내각의 이등분선도 볼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여기서 요거의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요 A의 안쪽에 있는 각을 이등분해서 딱 둬서 여기 D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때 얘랑 평행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만나는 점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랑 동의각으로 같아요. 여기랑 억각으로 같아요. 평행하니까. 여기 이등변선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요 길이를 M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N이라고 하면 이게 N인데 이게 이등변선이니까 여기도 N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가 N이라고 하면은 이게 두 변의 길이가 M인데 N이라고 하면 여기가 N도 되는 거거든요. 이등변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행선과 닮은비 때문에 요 평행선에 따라서 이 B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M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N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N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양쪽 변의 내각의 이등분해서 내리면 이 양쪽 변의 길이비가 밑에를 내분해요. M 대 N으로 똑같은 길이비로. 이 문제가 왜 많이 나오냐? 봐봐. 이거 구할 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쓰는 거야? 내분점 쓰겠죠. 그러니까 배운 거가 다 나와.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언제 배우는 거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내각 안쪽에서 이등분 때려서 내각의 이등분선인 거고, 그래서 요 양쪽 변의 길이비가 밑에서 넘어갔을 때 밑변을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미친 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른다고 하는 순간 이제 혼나요. 떼찌떼찌 당하는 거고요. 외곽의 이등분선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66페이지 6번에 있어요. 외곽의 이등분선이. 여기서만 나와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잘 봐. 이렇게 삼각형이 A, B, C가 있을 때 이 각이, 요 각이 외곽이에요. A의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이 안쪽에 있으면 내각, 바깥에 있으면 외곽이에요. 이 외곽의 이등분선, 얘를 두 개를 조경해요. 이렇게. 조경해서 연장해요. 그거를 A, B, C를 연장한 선과 만나는 점을 찾아요. 이렇게. 요 점을 D라고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랑 평행하게 C에서 또 그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랑 동의각으로 같고요. 여기랑 얘랑 억각으로 같아서 얘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삼각형에 두 변을 또 M 대 N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여기가 N인데 이등삼각형이 여기가 또 N이 되는 거예요. 이등삼각형에서. 그래서 평행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와요. 자, M은 이렇게 왔죠. 요 길이가 M인 거야. 그 다음에 N은 또 이렇게 오죠. 여기가 N인 거야. 그래서 요 양쪽 변의 길이비가 M 대 N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평행선 따라가지고 그대로 옵니다. 변의 길이비가. 닮음 때문에. 자, 수학 되면 배워요.
얘까지 나와요. 이제. 근데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나와요. 검정색이 뚝뚝 떨어지죠? 나 여기 떼치고 있어.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죠? 보죠? 파란색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요. 그죠? 하여튼간에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물을 조금 떨어뜨려서 살짝 닦아주는 댄스. 그죠? 이 정도의 댄스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 또 많이 떨어졌는데? 상당히 위험해졌다. 나를 시험을 제기하지 마시고요. 자, 좀 닦았고요. 조금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도 알아두세요. 외곽과 내각 이등분선 설명해줬어요. 특히 내각은 무조건 알아야 돼. 내각은 모르면 안 돼요. 외곽은 뭐 가끔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랑 내분점이랑 자주 나와요. 요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빨리빨리. 63번. 곧바로 나왔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자, AB 길이 몇이냐? 우리 AB 길이 몇이야? 보통 이 문제에서 피타고라스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AB 길이를 보면 A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몇 콤마 몇이죠? A 좌표가 1,5죠. B가 마4 콤마 마7입니다. 그 다음에 C가 5,2예요. 자, 버리고 있으면 이게 5 차이 나고 12 차이 나니까 5, 12, 13이 나옵니다. 자, 5, 12, 13 이거 피타고라스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4, 3이니까 3, 4, 5가 됩니다. 3, 4, 5. 4 차이 나고 3 차이 나죠? 3, 4,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13대 5로 어떻게 된다? 내분된다. 그래서 이 좌표는 D좌표는 13대 5로 내분을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대 5니까 D좌표는 13 플러스 5에다가 해서 곱해. 13 곱하기 5 하면 65. 5 곱하기 마4 하면 20. 이렇게 나오겠고. 또 13 더하기 5분의 Y좌표끼리 13 곱하기 2 하면 26. 5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해서 18분의 45. 여기도 18분의 마이너스 9니까 9, 28, 9, 5, 45.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D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보세요. 자, 여기 도형 문제 푸는데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놀라운 친구들이 있어요. 대체 그림을 못 그리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요. 공식적으로 풀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짓 하고 있다.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많이 그려보세요. 자, 66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자, B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요. A좌표가 3,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에요. 요 길이가 루트 10이 나와요. 요 길이는 뭐가 나오냐?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2대 1이거든? 이 B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럼 여기서 2등분선으로 가면 이게 된다? 이게 2대 1이라는 거야. 2대 1이 아니군요. 루트 5니까 루트 2대 1이군요. 루트 2대 1이죠? 자, 루트 5로 약분하면 루트 2대 1이에요. 이게 루트 2대 1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루트 2대 1이에요. 약분하면 1대 루트 2예요. 그래서 이게 루트 2대 1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 길이 구하라고 했냐면 C좌표잖아. 그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루트 2 빼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좌표죠. C좌표가 A, B라고 두면 이 A랑 원점과 C점을 루트 2-1일 때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B가 됩니다. 됐나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공식 했으면 봐봐. 5하고 5
0,0이랑 C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려가죠? 루트 2 빼기 1 대 루트 2 빼기 1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그게 뭐다? 내분점이 그게 뭐다? B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분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외곽에 이루는 건 조금 빡세지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식을 쓰면 얘네 둘이 더 몇이죠? 분모로 갈 거 아니야. 루트 2죠? 이렇게 곱해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의 A가 됩니다. 없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하면 루트 2. 또 이렇게 곱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의 B.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2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1을 곱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A배가 곱하면 어떻게 되죠? 2루트 2가 되겠고요. 그래서 A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루트 2가 나옵니다. 유리화 시켜야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산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유리화 시켜야 돼. 좀 짜증나죠, 문제가. 그래서 여기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요,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게 2 빼기 1이 나와서 없어져요. 그래서 A는 이렇게 곱하면 4 플러스 2루트 2가 나오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고 루트 2 플러스 1 곱해주면 밑에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게 B가 되겠습니다. 이게 A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요. 여기서 여기를 빼요. 그러니까 4 플러스 2루트 2에서 누굴 뺀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을 빼게 되면 4 더하기 2니까 6 2루트에서 루트 2라니까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A, B 빼요.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죠. 그래서 루트까지 들어가서 더 짜증났어요. 그래서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문제예요. 계산 복잡하고 안 좋아해요. 일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가 가끔 나온다. 잘 안 나온다. 나오면 좀 짜증난다. 자,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자취의 방정식. 이게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은 알아야 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단원에서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대.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 이거야. 그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점이 무수히 많지. 그럼 점이 무수히 많은 거는 좌표로 표현할 수가 없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돼. 특히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뭐로 그러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네. 그렇게 표현할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 해들을 찍히는 발자국. 우리가 발자취라고 하죠. 이렇게 막, 눈 왔을 때 찍히는 게 뭐죠? 발자취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점들이 찍히는 게 뭐야? 그게 점의 자취야. 우리가 원하는 점들이 찍히는 발자국이 점의 자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는 때는. 그래서 봐봐. 여기서, 자, 잘 봐. 17번에서, 그러니까 설마 안 나올 거야. 근데 일단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 점 P가 2x 빼기 y 마이너스 4 위에 있어. 이게 점 P가 여기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어. 점 P가. 점 P가 여기 있는 거야. 이때 A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1대2 내분점. A하고 P의 1대2 내분점을 그게 뭐다? 그게 Q야. 이때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잘 봐. 이해를 시켜줄게. 왜 이렇게 구하는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이것까지 이해하면 참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 일단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림과 같이. 얘가 직선이야. 얘가 뭐냐? y는 2x 빼기 4야. 이런 거야. y는 2x 빼기 4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여기 위에 p가 다 있는 거야. 여기 위에 p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4가 2,4면 더 위에 있겠다. 2일 때 0이지. 2,4가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2일 때 2,4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P가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잘 이해해봐. 그냥 제발 이해하는 거는 한 번만 그려보면 돼.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P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A랑 P의 1대2 내분점을 찾아. 이거 1대2 내분점을 찾는 거야. 1대2가 되는 점을 찾아. 여기가 Q인 거야. P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러니까 P가 P1이라고 할게. 그럼 Q1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P가 여기로 갔어. 이 P2야. 그럼 P2는 이거를 또 연결해가지고 이거에 또 1대2 내분점을 찾아.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여기가 Q2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Q도 계속 움직임이 바뀌어. 그래서 이 점들을 쫓아가면 어떤 모양이 되겠냐, 그게 어떤 방정식이냐 묻는 게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거 조금 어려운 말. 뭐라고 부른다고? 자취의 방정식. 왜냐하면 한 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도형으로 나와.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Q를 지금 찾는 거지. 그럼 Q 좌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x, y라고 둬요. 뭐라고 한다고? x, y.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Q 좌표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x, y 방정식을 구할 건데 여기서 움직이는 점이 한 명이 더 있어. 누가 또 움직이냐면 P 좌표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P. 그래서 이 P 좌표를 우리가 슬프지만 변수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변수. 근데 x, y는 썼잖아. x, y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뭐로 쓰냐면 일반적으로 P 좌표를 우리가 a, b로 많이 써.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서. 그럼 a, b는 어디 위에 있다겠죠?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럼 이 식을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면 2a 빼기 4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Q 좌표라는 건 뭐냐? Q 좌표라는 건 뭐냐? 자, 이제 다 풀었어. Q 좌표라는 거는 요 P 좌표랑 요 A 좌표의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AP의 1대1 내분점을 구하면 당연하겠지만 2,4랑 A, B의 1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공식을 쓰면 어떻게 나오냐? 요 Q 좌표가 나오는데 1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A 플러스 4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1 더하기 2에다가 y좌표니까 b 더하기 8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Q좌표가 원래는 무슨 좌표라고 했죠? 우리가? x, y 좌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x라는 거야. 얘가 y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뽑아내야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어떤 식을 뽑아내야 되냐면 무슨 식을 뽑아내죠? A, B에 대한 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돼? X, Y의 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대입법을 써서 A 대신에 X 값 어떤 걸 집어넣고 B 대신에 Y 값을 집어넣어서 X, Y 관계식을 만들어내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B에 대한 식이 아니라 어떤 식을 알고 싶은 거야? 요 X, Y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입법을 일반적으로 써요. 어쩔 수 없어. 대입법 써요. 그럼 봐봐. 3분의 2의 뭐죠? X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4가 되겠고 여기 Y는 3분의 B 플러스 8이 나와서 이거를 A 정리하면 A는 뭐가 되냐? 3X고 넘어가면 3X 빼기 4가 되겠고 여기서 B는 뭐가 되냐? 3Y 마이너스 8이 돼서 요거를 A 자리에 집어넣어요. 요거를 B 자리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X, Y 관계식을 뽑아냅니다. 그게 뭐다? 이거가 지나가는 방정식이 지금 우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B 대신에 3y-8을 집어넣어요. A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3x 빼기 4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마이너스 할게. 그러면은 여기에 6x 3y-8은 6x 빼기 8 빼기 4니까 마팔 없어지겠고요. 넘어가면 6x 빼기 3y 빼기 4는 0.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방정식이 뭐가 나온다? 6x 빼기 3y 빼기 4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였잖아. 얘도 기울기가 2예요. 말이지. 이러한 자체 방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답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점이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구하고자 않는 거는 A, B로 나와서 우리가 둘을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한다. 자, 마찬가지로 69번. 69번 한번 풀어보세요. 69번은 움직이는 점이 P라고 놓으면 돼요. P가 X, Y라고 풀면 됩니다. 69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쉽시다. 자,
자, 여기가 사실은 뭐 교육과정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 개념을 이해해 놓으면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때 좀 편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개념적으로. 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A가 8,-5가 있는 거고 B가 4,1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폴로니우스 1과 조금 대비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누구냐? 이거를 연결한 다음에 이거의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냐면 여기 있어도 같은 거리가 돼. 여기 있어도 같은 거리가 돼. 그러니까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래서 내가 몇 번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아폴로니우스 1 때 해줬을 텐데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그러면 이건 수직등선이에요. 두 정점의 수직등선이에요. 근데 이게 1대1이 아니잖아? 그럼 다 뭐가 나온다고? 1이 나와요. 그게 뭐야? 아폴로니우스의 1이에요. 그래서 옛날 때부터 이런 자체 방정식은 뭐랑 같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림이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론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리잖아? 이거를 구하는 것도 이 그림이 안 못 그리잖아? 이해한 게 아니야. 뭐 한 거야? 그냥 암기한 거예요, 수식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도형은 무조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해를 하나도 못 한 거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봐봐. 이거를 x, y라고 놓은 다음에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혹시 같다라고 풀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또 수직등선 구하는 거 배웠죠? 중점 찾은 다음에 이 기울기의 수직인 거 찾아가지고 구해도 돼요. 어떤 게 더 빠를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여기서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AP랑 뭐랑 같다? BP가 같은 걸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냅니다. 아직 수직한 거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빼기 뭐가 되는 거죠? 8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제곱시킬게 같다고 할 때 또 여기서 빼요. x 빼기 4의 제곱 그럼 2차식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xy는 몇 차식이 나온다? 1차식이 나와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쓰는 것도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점에서 이제 확장이 됐죠.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점이 정점이 있었을 때 m된 내분하는 정과는 점놀이를 하다가 이제 뭘로 확장이 됐다? 직선놀이. 그럼 직선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선은요 무조건 나와요. 특히 접할 때 미친 듯이 나옵니다. 직선에 대해 잘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직선의 모양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일반형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직방을 유도해야 되는데 직방의 방정식 말했잖아. 방정식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해.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차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 함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1차식으로 대응된 점들을 좌표 찍은 거야. 방정식 관점에서 보자면 해를 찾았어. 근데 그 해가 좌표를 찍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직선 모양이 나온 거야. 그래서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 관점에서 보자면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에서 볼 것이냐 방정식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하유라 뭐 두 가지죠. 뭐랑 뭐죠? 기울기랑 그죠. 한 점과 기울기.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유도할 때는 뭐로 유도한다? 한 점이 주어지고 이게 뭐죠? A 좌표인데 x1, y1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요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진다?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한 점이 아니니까 아까 전에 자체 방식 똑같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x, y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 p좌표가 이 위에 모든 왔다 갔다 하겠죠? 다 되는 거니까
여기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식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든 다 일정하게 나오는 게 있어야 돼. 여기서 그게 뭐였죠? 로이야? 그래서 일정하게 항상 성립하는 게 있잖아. 이 P, 여기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여기 좌표가 있어서 이렇게 구하는 기울기나, 여기에 P 좌표가 있어서 이렇게 구하는 기울기나, 어디 있든 간에 P 좌표가 저 직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항상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P 좌표랑 A 좌표로 뭐를 만들 수 있다? 두 점이 있으니까 기울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뭐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X 빼기 X1, Y 빼기 Y1이 되겠고 이 기울기가 뭐가 일정하다겠죠? M으로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다가 분모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죠? 양변에다 x 빼기 x1을 곱한다, 안 곱한다? 곱하는 거죠. 그럼 요 모양이 나와요.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y1을 오른쪽 변으로 어떻게 하죠? 이항시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요 방정식이 나오죠. 핵심이죠.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직방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직방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또 뭐죠? 몇 점이 주어지는 거죠? 두 점.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x1, y1, b가 x2, y2가 주어지면 얘로 뭐로 만들 수 있어?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점이 주어지면. 요때 기울기는 뭐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요렇게 돼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게 두 개예요. 미친 듯이 나와요. 자, 요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쓰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대충 미지수 몇 개냐면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표준형이에요. 자, 미지수 몇 개라고 할 수 있냐면 두 가지죠. 여러분 알겠지만 m은 기울기가 되겠고 요 n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y절편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그죠? 근데 얘를 일반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일반형으로 넘어가면. 일반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미지수가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돼요. 그래서 뭐야 왜 달라져? 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었어. 일반형에도 뭐냐? 이게 y가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y가 안 없어져서 여기 표준형에서는 x는 5 뭐 이런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y는 뭐 2, m 값이 0이 되면 뭐 y는 1, y는 2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x는 뭐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x는 뭐라는 걸 표현하려면 여기 이 일반형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뭐가 되는가? b가 0이 되는 거야. b가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오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b가 0이 되면. 그래서 이 일반형에서 미지수 하나 더 포함됐잖아. 미지수 하나 더 포함이 됐는데 원래 여기 2개였잖아. 3개 됐잖아. 이 3개 때 왜 이게 들어가냐면 이게 b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와.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이런 x는 뭐다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지수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표준형과 일반형이 왜 미지수 개수가 다르지? 아니, 안 궁금해하겠죠.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다른지도 저 처음 알았는데요. 뭐 미지수가 달랐어요? 개수가? 전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랬겠지만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다른 거야. 하지만 우리가 둘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표준형을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일반형은 사실 일반형 나오면 다 뭐로 바꿔서 풀죠? 문제 대부분 다? 뭐로 바꿔서 풀죠? 표준형 바꿔서 풀죠. 일반형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종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때문에 그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없었으면 정말 일반형은 더 많이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할 때 일반형으로 우리가 공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우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 한 점과 기울기랑 두 점이 주어진 직방인데 하나 더 배워요. 거의 안 써. x절편과 뭐가 주어졌을 때?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두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표는 이거야. x절편이 a, 0이고 이거 거의 안 써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쓴 적이 별로 없을 거야. x절편이 a, 0이고 y절편이 0,b라고 되면 이게 몇 점이 주어진 거야 사실은. 이게 x절편, y절편 두 점 주어진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뭐 기울기 구해볼까요? a 빼기 0분의 0 빼기 b니까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b예요. 그래서 y는 a분의 마이너스 bx에다가 y절편이 b 이거예요. 얘를 이제 b로 나눠요. b로 나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돼요. b로 나누면 이거 넘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xy 1차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 a가 x절편이야. 요 b가 뭐야? y절편이야. 그래서 x절편, y절편 보기 편한 거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 식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세 번째 거 배우긴 하는데 얘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마 문제 풀다가 거의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 서우요? x절편과 y절편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프 그리기 좀 편하다.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끝났고요. 그럼 이제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빠르게. 그죠? 자, 개념 다 안 칠게요. 이게 개념 첫 번째 개념. 개념 계속 치면 졸리니까. 그거 일단 풀고 있으세요. 공부 좀 하고 있으시고요. 자, 120번 볼게요. 120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뭐랑 주어졌냐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일단 마이너스 3,1하고 어디를 지나가겠어? 5,7에 중점을 지나간대. 한 점이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이래? 2래. 전형적인 문제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 그래서 중점 찾으면 어떻게 돼? 이게 1, 몇이 되죠? 4가 되나요? 그래서 y는 2배의 x 빼기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124번을 한번 볼게요. 124번에서 조금 신기하게 나오는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y는 3. 그래서 요거를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항상 얘기했지만 그림을 못 그리면 모르는 거야. 얘를 2등분하는 게 이렇게 2등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야. 이렇게 2등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기울기가 뭐인 거래? 양수인 거. 얘가 L이래. 기울기 양수인 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알겠지만 이게 몇 도가 되겠냐 이거. 2등분해서 이게 몇 도겠어 이거. 이거 몇 도겠어? 몇 도야? 아유라 이거 몇 도야? 이게 90도 2등분 했잖아. 몇 도야? 45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1대 1이에요. 탄젠트 45도니까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1이란 얘기야. 1. 이거 기울기 뭘까? 서우야 이 기울기 뭐야? 아니 마이너스 1겠지. 그래. 이렇게 준 거야 지금. 2등분 한다고 해가지고 기울기를 조금 어떻게 준 거야? 조금 꼬았어. 아이씨 뭐 대단히 꼬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상문제야. 자 기울기 줄 때 어떻게 했다? 2등분 한다고 살짝 꼬았어. 그래서 이게 상문제인 거야. 아 이게 사실 그냥 근데 누가 봐도 야 1 아니냐? 이게 1 아니야? 나만 1로 보이냐? 아 이게 상문제래. 아씨 몰라. 그래. 그래서 봐봐. 그래서 요거 기울기 1이고 어느 점 지나겠어? 여기 교점 지날 거 아니야. 이거 어느 점이에요? 몇 콤마 몇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 3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과 기울기를 조금 재밌게 줬다. 그래서 이게 상문제인 거야. 사실 뭐 이게 뭐 상문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잘 모르겠나 하다네.
항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1이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y는 x 플러스 4가 나와서 자, x절편이 마사예요. y절편도 4예요. 그래서 요 넓이 구하래. 누가 봐도 보이죠? x축과 y축은 몇입니까? 4, 4, 16하고 이거 나오면 되니까 몇이죠? 넓이 몇이죠? 8이 되겠죠? 4, 4, 16 한 다음에 구하니까 8이 되겠죠. 답이에요. 어렵나요? 이런 게 문제예요. 자, 쉽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조금 빡세게 조금 대놓고 줬다. 자, 한 점과 기울기 대놓고 줬어. 그 무슨 문제야?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한 점과 기울기를 약간 숨겨서 줬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어차피 갈 곳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차피 자, 125번 갈게요. 자, 3,3과 1, 마이너스 거리 지난 직선에 두 점이 있을 때 자, 3,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주면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난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직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5, B도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 구하면 3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가 돼서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럼 4분의 8에서 기울기가 인 거야. 그래서 y는 2배에 3,3으로 할게. x 빼기 3 플러스 3이라고 하면 y는 2x 빼기 3이 나오는 거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마칠은 2a 빼기 3이다. 넘어가면 마사는 2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요거 대입하면 b는 5, 2, 10 빼기 3이니까 7이다. b는 7이다. 그래서 주를 b에서 a를 빼면 답은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128번은 여러분들 이거 그림 한번 그려줄게요. 128번. 가끔 지문이 나오는데 이 128번은 이게 C하고 D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128번 보세요. 129번 아마 못 풀 것 같은데. 자, 그림이 이런 거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A, B, C, D거든요. 그러면 이 좌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합동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합동이 나옵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합동이 나오는데 왜 합동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5라고 놓으면 이건 x야.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5 더하기 x는 90도인데 여기 90도란 말이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5인 거야. 또 여기가 5면은 또 여기가 x가 돼. 또 여기 90도죠. 또 5가 돼. 90도 되고 또 x가 돼. 또 90도 되고 또 5가 되고 x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빗변 다 똑같지? 다 합동이야. 겉에 있는 삼각형이. 다 직각삼 합동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길이가 다 1이고 3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인 거야. 이 길이가 3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나와. 다, 하나 같잖아. 3에서 하나 같으니까 다겠죠. 위로 3 같잖아. 4,3인 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주는데, 이게 두 점 좌표를 주는데, 이런 합동을 통해서 좌표를 줬다고. 그럼 D좌표는 뭐가 되냐? 1 더 갔지. 그 다음에 1 가고 3 위로 올라갔으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C하고 D좌표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CD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CD좌표를 대놓고 준 게 아니라 조금 적게 줬다. 그래서 뭐 조점 줬으니까 X좌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이게 문제고요. 자, 129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29번. 자, 이거 안 풀어줄게요. 이거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두 점 다 구해줬어요. 129번에 보면 마이너스 3,2랑 2,7과 x축의 1점이 7 나왔을 때, 자, 보세요. 조금 빡셀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3,2. 여기가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어디 있냐면 2,7. 엄청 올라가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2,7에 연결했을 때 점 P에 대해서 A,
AP 마이너스 BP 값이 뭐가 된다? 최대래. 그래서 P가 어디 위에 왔다 갔다 하죠? P가 여기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AP가 이거예요. BP가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 요 차이가 뭐가 된대? 최대가 돼야 된대. 뭐가 된다고요? 최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AP랑 BP를 일단 더하면 누구보다 무조건 커지냐면 요 길이 봐봐. 자, AP랑 BP를 더한 거는 무조건 누구보다 커랑 같아야 되냐면 AB보다는 커야 돼요. 삼각형의 결정도분 때문에 두 변은 무조건 요것보다 어때다? 합은 커야 되겠죠, 무조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요 AP 빼기 BP일 때, AP 빼기 BP일 때 일단은 AB를 빼고는 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움직이는 점인 거야. P가 왔다 갔다 움직이다. 그러면 언제가 이게 최대가 나오냐면 그 P가 요렇게 가서 여기 직선에 있을 때, 그렇게 여기 있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래야지만 이게 첫 번째 A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P가 이게 돼가지고 이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AP 길이가 되는 거야. 차이가 AP 길이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요 값이 최대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조금 재밌게 표현하자면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AP는 무조건 뭐보다 커 같은 거냐면 AP는 여기서 보세요. AP는 무조건 뭐보다 커냐면 AB에서 머리를 뺀 것보다는 같을 수도 있어. 한 직선에 있으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것까지 넣게 넘어가면 BP보다 커나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AP 대신에 AB 더하기 뭐로 넣는다? BP로 넣을게. 맞아 안 맞아? 넘기면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AP 대신에 AB 마이너스 BP가 될 겁니다. 이거보다 하나 같은 거니까. 이쪽에서 뭐를 뺀 거? 요게 AP야. AP 최대값이야. 여기서 BP를 뺀 거가 바로 이거가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얘가 제일 큰 거야. 얘보다 무조건 커나 같은 거죠. 이렇게. 왜냐면 요게 AP가 요것보다는 최소값이 되었구나. 잠깐만. 지금 거꾸로 썼나요? 헷갈리는데 잠깐만 BP 쪽으로 갈까? BP 쪽으로 하는 게 나으려나? 뺐으니까 최소값을 빼줘야지. 반대로 갑시다. 헷갈린다 이거. 계산 좀 헷갈려요. 자, BP로 볼게요. BP로. 이게 BP가 작을수록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BP는 뭐보다 커 갔다가 나오냐면 넘어가면은 AB에서 AP를 뺀 것보다는 커 같은 거예요. BP가. 넘기면. 그러면 BP의 최소값은 이게 되면 되겠죠. AB-AP가 되면 되겠지. 그죠? 이게 이것보다 커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AP에서 BP 대신에 요거 빼요. AB-AP가 되면 이것보다는 얘가 커랑 같아야 될 거야. 왜냐면 이거 최소값을 뺐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AP니까 2배의 AP에서 뭐를 뺀 거랑 같다? AP 길이를 뺀 거가 최소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같을 때가 이제 언제냐? 요 같을 때가 요거예요. AP랑 BP 더한 거가 뭐가 방전대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 뭐가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상하게 썼다. AP랑 BP가 반대로 썼어요?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미안. 헷갈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직선이 있을 때 볼게요. 이 직선이 있을 때가 최대인데 이 AP 더하기 AP가 뭐가 되는 거죠? AP 더하기 AP가 뭐가 되는 거야? 그때가 BP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BP는 AB 더하기 요게 AB 더하기 AP가 되게 되면은 요걸 빼게 되면 요게 AB의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그래서 요게 바로 최대값이 나오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거에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5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오냐? 5제곱, 5의 제곱이에요. 5루트인가? 5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요렇게 답이 나오는데, 답이 없네요? 왜 없죠? 우리가 뭘 실수했을까요? 자, 잠깐, 요거는 뭘 실수했죠? 선생님이? 아하, A, B, 응? BP 구하는 겁니까? 아, BP 구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튀었군요. 자, 그러면 BP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이 두 점을 직선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자, 요거 다시 BP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왔어요. 요 두 점으로 직선을 구해요. 그래서 이 P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이죠. 2 빼기, 그러니까 y는 1에다가 x 플러스 3 더하기 2니까 y는 x 플러스 5가 나오겠고 요 좌표는 마이너스 5,0이 나오겠습니다. BP는 7의 제곱, 7의 제곱이니까 7루트 뭐가 나온다? 2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 길이는 7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7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해준다는 거. 그래서 직선에 있어야 할 때가 차이가 나옵니다. 요 차이가 AP 대 BP 차이는 요 직선일 때, 요거가 됐을 때 차이가 나옵니다. 요 길이, 5루트 2. 다른 데 있으면 차이가 안 나와요. 자, 요게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딱 유형 3번까지 130번 X절편, Y절편을 줬어. 130번에서 줬어 안 줬어? 줬죠? 그러면 식을 우리가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봅시다. 오랜만에 X절편이 마3이니까 마3분의 X 더하기 Y절편이 마4지. 마4분의 Y는 1이다. 이게 X절편을 주는 거야. 이거가 뭐를 지난다? K,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2K를 지난다. 오랜만에 써보죠. X절편, Y절편 식 쓰는 거. 그러면은 요게 통분을 마이너스 11을 곱하면 요게 4K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1을 곱하면 얘는 6K가 되겠죠. 마이너스 6K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1을 곱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2 곱한 거예요. 양변에다가 이렇게 X절편, Y절편 알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이 문제는 한 번 또 줬다. 됐나요? 유형 4번까지 합니다. 어차피 유형 4번까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조건 뭐 제일 많이 쓰냐면요. 기울기 같다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A가 1,K, B가 K, 7, 그 다음에 C가 5,11이라고 쓰면 요게 요렇게 기울기한 거나 요렇게 기울기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제 식을 하나 뽑아냅니다. 기울기로. 그러니까 직선에 있으면 어떤 두 점을 선택해도 다 기울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제일 많이 써, 기울기 같다는 걸로. 그래서 미지수 제일 많이 안 들어간 게 얘죠. 얘랑 기울기. AC 기울기랑 뭐 기울기 같다? BC 기울기 같다. 세 점이 한 직선일 때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간단해. 그래서 이거 쓰는 거야. 아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요거 AC 기울기가 5 빼기 1이지. 4분의 11-K. 자, BC 길이는 5-K분의 11에서 10 빼니까 4가 되겠죠? 요렇게 대각선 곱하면 K는 몇 차 방정식 나온다? 2차 방정식 나와요. 그래서 K 값 샵이 나옵니다. 그래서 11-K, 그 다음에 5-K는 4, 4, 16.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55는 16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16k 넘어가면 39는 0이 나와서 합을 구하라겠냐? 합은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 16으로 끝났죠. 생각이 되는 게 통해서.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겠죠?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유형 4번까지만 할 거고요. 자, 똑같은 얘기야.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거랑 세 점으로 삼각형을 못 만든다. 세 점으로 삼각형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세 점으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풀 때 그냥 푸시면 되겠어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같은 얘기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유형 4번까지 할 거고, C스텝 한번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70, 73, 75, 77 이런 거 좀 풀어보세요. 한번 C스텝에서 기출문제들만. 일단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70번은 좀 쉬우니까 73번을 조금 풀어볼게요. 73번은 봐봐, 이게 지금 움직이는 게 뭔지를 봐야 돼. y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2니까 이거는 꼭지점에 x좌표가 움직이는 건 말이야. 2차함수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랑 만나냐면 y는 2랑 만나는 건데 이게 고정이야. y좌표가 돼 있으면. 봐봐. 이거를 y는 2랑 만난다는 거를 우리가 근과 계대 관계랑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잘 봐봐. 생각해봐. 봐봐. 이게 2차함수지. 최고차항계수가 몇이죠? 최고차항계수 몇이야? 1이지. 1이죠. 그럼 모양이 끝난 거야. 뭐가 끝났다고? 모양이 끝난 거야. 그럼 봐봐. 이게 y는 x제곱이 모양인 거야, 사실은.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y는 2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잖아, 실제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y좌표 차이가 몇이 나는 거야?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가는 거니까 y좌표 차이가 뭐냐는 거야? 4잖아. 그럼 잘 봐봐. 그냥 내가 그냥 기본형을 그려. y는 x제곱을 그려. 이렇게 그렸어. 어째 모양은 똑같아. 근데 이 y좌표 차가 몇이 난다고? 4가 나는 거야. 여기 4인 거를 찾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일 때 4잖아. 이거나 뭐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 4일 거 아니야. 아, 2 집어넣어야지 다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다 나올 거 아니야. y 4랑 만나는 점을 따지면 그럼 요 길이는 고정이라고. 몇이 되는 거야 그러면? 4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서 이 차이가 A, B 차이가 무조건 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연방 때린 다음에 뭐 근과 계수 관계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닦아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모양이 끝났어. 모양은 최고차항이 1이야. y는 x 제곱인 거야. y좌표 차이는 몇인 거야? 4인 거잖아. 근데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평행이동하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차이가 없어. 평행이동하면 똑같단 말이야. 뭐 평행이동한다고 뭐 이 길이가 바뀌겠니? 안 바뀌겠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4인 거야 이거는. y좌표가 4 차이 나는 순간 저 a, b 차이도 4로 고정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뭐 2가 붙었어. 그러면 2x 제곱인 걸로 해서 찾으면 돼. 그래서 요 길이는요 고정이에요. 뭐로 고정이라고? 4로 고정이야. 요 a, b 길이가. 왜냐면 이 y좌표 차가 4가 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풀어주면 뭐 둘을 연방 때려서 근과 기하의 관계 써서 곱셈공식 변형 써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가도 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그냥 볼 때 그냥 기본형으로 봐요. 어차피 y좌표 4잖아. 아 그럼 이 차이는 몇으로 고정이다 무조건? 4로 고정이다. 이게 보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좀 특이하게 풀잖아 사실은 선생님 풀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 어차피 모양은 정해졌고 y좌표 다 차이 나면 이 차이는 다 무조건 나는 거예요. 이게 고정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 왜냐면 마이너스 2랑 2니까. 이거 다 찾아라 들어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래대로 푼다면 이렇게 풀겠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랑 이런 연방 때려요. 그래서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오냐면 2k가 나오겠고요. 두 근의 곱이 k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면 이게 두 근의 차이가 나와요. 이거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게 4k 제곱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4배의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6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k가 없어져요.
빼면 없어져요. K제곱 제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4A 제곱이 16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X좌표 차가 뭐다? 4로 고정됐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더 계산을 열심히 했죠? 아까 그거는 그냥 보는 순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어차피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차이 나면 다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구한 거, 이건 수식적으로 구한 거야, 복잡하게. 근데 내가 이거는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보면 다라는 거지, 그냥. 어차피 X좌표로 보자. 같은 모양이니까. 그럼 이건 거야, 봐봐. 이게 A, B는 그냥 바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A, B가 바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A, B가 바로 고정되어 있는데, K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K가 이게 중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되냐? 이게 2가 더 같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B 좌표는 K 플러스 2,2가 되는 거고, A 좌표는 K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야. 왜냐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꼭지점에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K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K 플러스 2,2, 이게 K 마이너스 2,2가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겠어? 원점이 하나 있겠지.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바뀔 거 아니야. 원점이 있다고 치면, 결론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야. OA랑 OB가 같은 경우. 첫 번째. 뭐가 같은 경우? OA, OB. 이때는 원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OA, OB 같아져요. 여기가 딱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면서 OA, OB 같아지는 이등변이 나옵니다. 아니면 OA랑 뭐랑 같은 거야? AB가 같은 거야.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이게 다잖아. 그럼 결론은 이 OA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OA가 4가 되는 경우가 여기도 있겠지만 또 어디 있어? 이 반대편에도 있어요. OA가 4가 되는 경우. 왜냐면 이게 대칭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어. 그래서 K가 이 OA가 4가 되는 경우가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B가 또 4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4가 되는 경우가 OB가 이쪽에도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여기 반대편. 이렇게 해도 4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OA 4가 되는 경우 두 가지 나와요. K가. OB가 4가 되는 경우도 두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요 OA, OB 같은 건 딱 하나 나와. 여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OA가 4가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여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OB가 4가 되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요 OA, OB 같은 경우는 원점이 요 가운데 K가 0이 됐을 때.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온다고요? 5개가 나와요. 그림자가 봤을 때. 그때 요게 어디 있는 거죠? 요게 제일 어디 있는 거죠? 요게 제일 멀리 있는 거 찾으라겠네요? 맞아요? K 최대값? 그러면 여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제일 멀리 있으면 요게 4일 때지 않을까? 요게 4일 때. 요게 4해야지 얘가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4한 것보다 이게 4가 돼야지 이게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냐? 어디서 이 K 값이 더 멀리 가려면 여기가 OA가 4일 때보다는 OA가 4하고 이게 더 멀리 있을 때가 이게 더 멀리 갈 거 아니야? 지금 이 K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OA가 4일 때가 이게 4일 때가 요 K가 더 멀리 있습니다. 왜냐면 K는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OB가 4야. 그러면 여기 K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요것보다 이 안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더 K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 OA가 4일 때가 이런 거죠. OA가 4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4만큼 더 갈 거 아니야. B가. 그죠? 4만큼 더 가겠죠, 얘가? 그리고 K가 여기 있겠죠. K가 A, B의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때가 K가 가장 클 때란 말이야. 이때가 가장 클 때야. 만약에 OB가 4야. OB가 4가 되면은 그림으로 어떻게 되냐면 OB가 4가 되면 이게 OB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어디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A가 왼쪽으로 가겠지. 4만큼 왼쪽으로 가겠죠? 여기에 4니까 그럼 여기 K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얘가 더 오른쪽으로 와 있겠죠? 얘보다 당연히 더 오른쪽에 있겠죠? 얘가 최대값이겠죠? 요 A, B의 중점에 있는 거야. Y좌표가
그 뭐지? 요거 이차함수의 k 값이 꼭지점이 그냥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니까 k가 여기 있겠죠. 이때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k가 여기 있겠죠. 이게 제일 멀리 있어요. OA가 다가 될 때. k가 제일 멀리 온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왜냐면 k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 그래가지고 여기 좌표가 뭐가 나오냐? 여기 좌표가 요게 4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k 빼기 2콤마가 2였나? 맞죠? 그럼 요게 2니까 요게 지금 높이가 2로 고정이잖아. 원점이니까. 그럼 이 4 나오려면 여기 뭐 돼야 되죠? 2 아니잖아. 16 빼기 2 하면 몇이야? 14. 16 빼기 2 하면 16 빼기 4 12니까 여기가 2루트 3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여기가 2루트 3이에요. 그래야지 제곱하면 12 더하기 4에서 1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k 빼기 2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2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원점에서 같잖아. 그럼 k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 플러스 2가 될 때가 최대값이라는 거지. 얘가 됐어요? 근데 요게 몇 가지 나온다고? 이거 총 몇 개 나온다고? 이거 총 몇 개 나와? k 몇 개 나온다고? 5개 나온다. 왜냐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n 값이 5가 나와요. 요게 라지 m이고요. n 값이 5가 나와서 이 둘을 더하래. 답 5번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됩니다. 7 플러스 2루트 3이다. 됐습니까? 요게 그런 문제야. 조금 빡센 문제인 거지. 이해를, 그래프를 다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OA, OB 같을 때, 그러니까 나는 총 3가지야. 결론은 이게 OA, OB 같을 때가 되겠고, 두 번째가 OA랑 AB 같을 때. 근데 이게 2개가 나와. AB는 바로 고정이야. 근데 이게 2가지가 나오고요. 요건 1가지밖에 안 나와. 딱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가 OB랑 AB가 같을 때. 바로 고정이죠, AB가. 근데 이것도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등변 상품 될 수 있는 게 단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 이때 아까 제일 멀리 있을 때가 답인 거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좀 어렵죠,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있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잖아? 언제 시력이 제일 많이 드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시력이 많이 들어.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이잖아? 그러면 사람이 머리를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하고만 이게 막 머리 막 땡조를 하다 보면 그걸 막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딱 풀리잖아? 그러면 쉬운 건 다 틀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제 항상 내가 가르치지만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무리 어려운 거 가르쳐줬다. 어차피 의미가 없어. 왜냐면 머리 써봤자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근데 기본적인 게 돼 있잖아? 근데 어려운 걸 가르쳐야 돼. 확실하게 알려줄게. 어려운 걸 안 가르치면 사람이 머리를 그만큼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더 위로 못 가. 어려운 걸 가르치면 이제 막 머리 쓰고 막 머리 쥐어 터지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딱 뛰어넘었잖아?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다 쉬워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려운 걸 원래 가르쳐야 돼. 자, 그 다음에 75번을 볼게요. 75번은 사실 좀 쉽게 풀면 되게 쉽거든요?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내가 풀어주면. 75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개념 문제인데, 잘 봐봐. 자,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렸어, 내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보이죠?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같아요. 보여요? A, B, C, D인데 A를 줬어. A가 뭐죠? 0,3이야. C가 뭐죠? 4,0이야. 그럼 여기 길이 뭐야? AC 길이 몇이야? 몇이죠? 여기가 온 거야. 여기도 뭔 거야? 온 거야. 그러니까 B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잖아. 이거 피타고스죠? 50이니까 이거 길이 몇이래가 이거? 이거 52? 뭐죠? 13인 거야. 보여요, 여기까지? 아, 두 점 사이 거리. 피타고라 정리. 52, 13. X좌표 5 차이 나고, Y좌표 12 차이 나잖아. 52, 13이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거의 맨날 나와. 심심할 때마다. 뭐 무조건 보자마자 봐야 돼.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거.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5인데 이게 13이니까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얘가? 8인 거야.
여러분 알겠지만 이 평행선과 길이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5대 8이잖아. 그럼 여기가 평행하게 그대로 왔잖아. 그럼 여기도 8대 5라는 거야. 그래서 이 좌표가 A, B라고 넣으면 A, B랑 얘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 얘랑 또 끝나는 거야, 문제가. 이해됐어요?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내분적 문제예요. 여기서 이게 5라는 걸 준 거야. 이게 5인 거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3인 거야. 그래서 5대 8이 나오는데 이게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이 평행한 게 그대로 가서 여기서 8대 5야. 이렇게 8대 5면 여기 8대 5가 나온다.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분적 공식으로 얘랑 얘를 5대 8로 내분하는 점이 4,1에서 AB가 나오는 거야. 이게 끝난 문제. 이렇게 보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내분적 문제입니다. 이걸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려고 그러고 뭐 땡쇼 하잖아? 그럼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분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것대로 가면은 이 길이비가 그대로 옮겨진다는 걸 알아야죠. 이거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닮음이거든. 닮음이거든. 동의가 같아가지고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대로 옮겨집니다. 이거 다 증명을 해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봐봐. 내가 A, B랑 뭐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랑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5대 8로 내분한 점을 구해. 그게 4,0이야. 이게 4,0인 거야. 공식이 쓰면 이게 13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곱하면 8A가 될 겁니다. 이게 4야. 그 다음에 5 더하기 8 되겠고, Y좌표 따지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5. 이렇게 하면 8B죠. 이게 0이야.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냐면, 8분의 45가 나오겠고요. 여기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8A가 13 곱하면 몇이죠? 50인가? 8A는 뭐가 나오냐면 넘어가면 77이 나와요. A는 8분의 77이 나옵니다. 이 좌표가 뭐가 나오냐? 8분의 77, 8분의 45가 나옵니다. 이렇게. B좌표가. 몇 번이죠? 5번이 있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이거 내분적 문제예요. 자, 70 하나만 더 풀어도 끝낼게요. 빨리 시간이 없네요. 또 오늘 아버지 오십니까? 지금 오겠어. 오셨겠어. 이것만 그림만 그려줄게. 자, 이게 77번이 이게 어렵지가 않아. 그림만 그리면. 그 안에 여러분 봐야 돼요. 자, A가 2,3 이렇게 있어. 2,3 여기 있어. B가 7,1이야.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칠게요. B가 7,1이야. 근데 여기 위에 직선이 있는 거야. A, B 위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A, B 위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C가 어디에 있냐면 C가 4,5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 B 위의 점 D에 대해서 BC와 평행하게 요것과 평행하게 요렇게 평행하게 요거를 긋는데 봐봐. 이때 요 AC 위에 D가 있대. 어디 위에 D가 있다겠죠? AC와 만나는 점이 뭐야? 2라고 했죠. 여기 위에 2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이게 만약에 평행이 긋었어. 이렇게 만약에 D가 여기 있었어. 그럼 평행이 긋겠지.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나오잖아. 근데 이 봐봐. ABC랑 그 다음에 ADE랑 몇 대 몇의 닮음이냐면 1대 다야. 넓이가 4대 1이야. 그럼 길이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인 거지. 그러니까 걔가 더 작은 거야. D가. 그러면 봐봐.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D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중점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평행하게. 얘는. 여기 D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중점에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넓이비가 4대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여기 D1, D2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똑같이. 요 길이만큼 더 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평행하게 고 이렇게. 그래도 이게 4대 1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4대 1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D1이 있을 수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 D1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D1, D2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잘 보니까 몇이야? 5 차이 났잖아. 그치? 근데 Y좌표 몇 차이 났죠? 2 차이 났지? 그럼 여기 몇이야? D좌표, Y좌표 몇이겠어? 이거 2일 거야. 1, 2, 3. 그 다음 몇이겠어? 1, 2, 3. 그 다음에 4죠. 반절이 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더한 게 답이야. 곱이야. 곱을 구하면. 그럼 2, 4 뭐가 되는 거야? 8. 끝이야.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